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이제 환율이 1,44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3년 6개월 만인데요.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죠. 네, 연일 나오고 있고, 최근 시장의 급락장과 함께 꼭 등장하는 소식이 환율의 급등, 얼마 돌파, 십몇 년 만에 돌파, 최고치,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환율을 만났을 때 그때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40원 때니까요. 환율 차트를 조금 이제 옛날 걸로 준비해야겠죠. 한번 봅시다. 키움에도 이렇게 환율 차트가 있습니다. 네,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화면을 조금 키우고요. 5년 정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날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네, 2008년도 금융위기죠. 이때가 이제 1998이니까 네, IMF 직후네요. 자, 이때 IMF 이때는 금융위기 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요것 때문에 그 10년 주기설이 돌았던 거잖아요. 근 10년에 한 번씩 역사적인 사건이 터진다고. 88 올림픽, IMF, 금융위기. 그래서 이번에도 위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근사치만큼 내지는 여기 가까워지려고 막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맞죠? 이때처럼 막 1,500원을 넘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그 근사치까지 가려고 하는 게 현재. 그래 지금 금융위기나 IMF만큼 전 국민이 패닉에 빠지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이게 뭔가 주변 여건이 계속 저기에 가까워지니까 공포감과 그리고 공포감을 쏟아내는 기사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죠. 주식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건입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건이고, 특히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달러 강세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화폐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이 환율과 외국인의 관계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1대 1 교환이었다 칩시다. 그냥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요 동글뱅이 친 요게 가치가 떨어져 갖고 두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강세였으니까 부동산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뭐 똑같진 않지만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과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판교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당연히 가격 차이는 실제로 납니다.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한 채. 똑같았다 칩시다. 근데 뭐 어느 날 판교에 온갖 악재가 터지고 판교에 깔아놨던 지하철도 취소시켜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뭐 그런다 칠게요. 그냥 가상으로 그러다 칠게요. 그래서 판교 아파트 가격이 추락을 해갖고 이제 판교 아파트를 두 채 정도 줘야 과천 아파트 한 개랑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환율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달러 강세를 뜻합니다. 즉 미국의 통화 가치,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한국의 원화라고 하죠. 우리는 원 부르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지금 달러만 치솟습니다. 달러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통화 가치를 인정을 받고 한국은 인정을 못 받고 환율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이게 언제 그랬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IMF나 금융위기나 경제적으로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근데 딱 그만큼까지는 치솟진 않았고 안정적이라 말하려면 한 요 정도 밴드 있어야 안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안정적인 가격대는 벗어났고 그렇다고 옛날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1,500원대 뭐 이렇게까지 진입한 건 아닌데 갈 것 같고
지금 딱 그 사이쯤 껴갖고 공포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 상황이 딱 왔습니다. 환율로만 놓고 본다면.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환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을 팔고 싶은 욕구가 이런 환율이면은 생길 수 있겠죠. 네,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데 네,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가리키고 있지만 뭐 800원 가리킨다고 생각해봐요. 해외여행 가서 해외 쇼핑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환율은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요렇게 치솟게 되는데, 현재 딱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요렇게 치솟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괜찮다. 대응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치솟았다는 거는 반대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요동을 치게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주식이 급등락을 하듯이 통화 가치가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네, 급등락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뭔가가 불안하다라는 반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서 늘 정부는 특정 가격대에 들어 진입하게 되면은 개입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얼마 전에도 1,400원에서 정부가 폭탄 투하 한번 했죠. 그래서 1,400원에서 우리 환율이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었는데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개입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쌀 가격이 이번에도 네, 너무 이렇게 계속 밑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개입했죠.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이제 한계치에 왔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비슷하게 환율처럼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 네, 흐름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원유죠. 경제 이런 게 안 좋을 때.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네,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들 때문에 조금 이제 국제 유가가 경제랑 같이 움직이는 게 100% 같은 방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게 되면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네, 국제유가, 원유가 사용되는 사용처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실제로 얼마나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냐면요. 자,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언제죠? 2020년도 왜 빠졌습니까? 네, 코로나 때. 네, 코로나가 급격하게 전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죠. 네,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 이전에도 여기 급락한 포인트 보이시죠? 이게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너무 당연한 건데, 물론 이제 국제유가라는 거는 이제 뭐 산유국들이 뭐 오펙이라고 하죠. 네, 산유국들끼리 모여갖고 생산량을 뭐 늘리든 줄이든 그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뭐 경기를 따라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국제유가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네,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네, 국제유가는 하방을 가리키고 코로나가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발생하니 우리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고 국제유가도 이때 급락을 했죠. 그래 다시 올라왔잖아요. 주식처럼. 지금은 어떤가요? 네, 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요인이 있어요. 뭐 오펙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환경 대체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대표적인 세 손가락이 드는 산유국이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유가의 좀 인위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아까 환율처럼 거의 뭐 현재 시장과 100% 동조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방향을 얼추 따라간단 말이죠. 금융위기 때 확 빠져버리고, 네, 코로나 팬데믹 때 확 빠져버리고 이번에도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 상품들의 동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거는 금입니다. 네, 금. 대표적인 어떤 안전자산이죠.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을 분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뭐, 역사적으로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대표적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이죠. 금이 최고로 꼽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얘는 역으로, 돈이 붙어요. 올라가죠.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위축될 것 같으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전 세계 부호들이 큰 손들이 금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올라가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 이제 코스피 차트 잠깐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때 어떤가요? 네, 확 빠져버리죠. 2008년도 초부터 이렇게 쫙 빠져버린다고요. 그리고 2008년도 말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이게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그리고 자 보시면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때가 2008년입니다. 이때 지금 제 마우스 가리키는데, 네, 이때 2008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빠지는 차트가 없죠. 네, 없어요. 그렇게 막 보시면은 아까 우리 뭐 팬데믹이나 그럴 때처럼 아니면 이런 구간들처럼 확 빠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돈이 일로 붙어버리거든요. 얘는 상대적으로 버티는 차트가 항상 잘 나와요. 네, 금은 항상 상대적으로 버티는 차트가 나옵니다. 지금은 뭐 코스피나 환율이나 뭐 그렇게 그만큼 등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환율과 아니면 유가나 금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당장 현재 역사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침체 구간이다 라고 말할 정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의 추세가 유지되게 된다면 네, 역사적인 순간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유지되게 된다면 1,400원 후반, 1,500원 환율이 진입하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여건이 됩니다. 네, 한국 주식이 우상향을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 되고요. 지금 미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네, 뭐 코로나라는 이제 큰 동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나니 갑자기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나니 금리 인상해서 물가 잡아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비는 위축되게 되고, 소비 위축은 즉 경기 침체를 뜻하게 되죠. 점점 경기는 위축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지금 금융시장은 난리가 났죠. 지금 근본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걸 선호합니다. 무서우니까. 늘 그렇지만 항상 이런 순간에는 좀 더 안전한 걸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옛날에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IMF 터졌을 때, 그때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아니 진짜 요동을 친다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한 데 투자하고 싶지 좀 위험한 데 투자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왕이면 삼성그룹주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이왕이면 난 좀 안전한 아파트나 안전한 지역에다 투자한다든지
금에 투자한다든지, 아, 나 무서워. 현금 가지고 현찰 가지고 있을래. 이런다든지.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발을 빼고,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발을 빼고, 미국 같은 내지는 통화, 국채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에선 돈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금융위기급으로 발전할 거다 이거는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뭐 갑작스럽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갑자기 휴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또 해결이 돼버리면서 또 갑자기 시장이 안정을 찾고 금리는 다시 인하를 해버리고 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금융위기는 없을 거야라고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는 2,000포인트 그냥 깨져버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1,500원대에 진입했을 때의 과거 시장의 낙폭은요. 보시면 이거 2,000이었거든요. 2,000에서 1,000 아래로 다이렉트로 빼버립니다. 금융위기 때. 물론 낙폭만 놓고 보면은 못지 않아요 지금. 못지 않습니다. 그건 1년 만에 이만큼 뺐으니까. 근데 1년 만에 이만큼 빼고 그때 당시 환율이 1,500원 갔거든요. 근데 지금 1,500원 안 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 올랐던 것을 다 반납하진 않겠지만 2,000원 깨질 것 같고 여기에 하단선까지는 도달할 여지도 있어요. 진짜 경기 침체가 발발하게 된다면. 네. 물론 안 온 게 제일 좋겠는데 일단 지금 이제 뭐 통화스와프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 인위적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거의 땜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 보유고가 튼튼한 나라이긴 해요. 팩트입니다, 그거는. 네, 튼튼한 나라이긴 합니다. 충분한 나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은 그것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죠. 네, 안심할 수는 없죠.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네, 뭐 경기 침체 아니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어느 정치인이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게 1,500원대 진입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로 보는 게 맞다. 여기까지 지금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썼는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침체가 맞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2,000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 변곡점에 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변곡점. 위험해질까 말까 고민하는 변곡점. 거기에 딱 도달한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뭐 냉정하게 이제 주변 상품들 갖고 보니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역으로 말하면 옛날에 이제 IMF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던 거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망했던 거죠. 전 세계 큰 형님이었던 미국이 망했던 거고요. 지금은 좀 애매해요. 그 주인공은 딱히 없단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갑작스럽게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누군가가 그 폭탄이 터져갖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땜빵할 수 있는. 옛날에는 당장 땜빵이 안 되는 사건들이었고 지금은 맘먹으면 분명히 땜빵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경기 상태이긴 해요.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저 중국도 그렇고 저 공산당 국가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가능은 한데 옛날에 뭐 금융위기처럼 뭐 그런 모기지 사태 터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땜빵은 가능은 한데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은 네, 진짜 뭐 서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게 된다면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네, 제2의 금융위기 한 번 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이게 해결되면서 갑자기 안정이 될 거예요. 이건 뭔가 지금 누군가 백동을 싸갖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까? 아니면 뭐 IMF가 터졌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숨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이번 방송만큼은 좀 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위기가 수익 제일 잘 났어요. 네, 그래도 오히려 이런 시기가 오면은 또 이렇게 방향이 명확해지면 수익 내기는 또 어려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잡수시고 제 방송 꼭 챙겨서 시청해 주시고 네, 밑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